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.22% 하락 마감, 코스닥은 마이너스 1.09%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어제 우리 증시가 급락이 좀 있고 나서 미 증시가 어떻게 좀 흘러갈지 상당히 좀 오랜만에 긴장을 하면서 좀 지켜봤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저도 보통은 11시 뭐 한 반 정도에 잠을 자는데 어제는 미국 증시 때문에 좀 불안해서 한 1시 반 정도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어제도 제가 요새는 뭐 미국이랑 우리 증시가 디커플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증시가 미국보다 뭐 먼저 움직이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. 근데 문제는 먼저 예를 들어 움직여서 빠졌으면 미국 빠지고 영향을 안 받고 선반영으로 올라야 되는데 먼저 우리 빠지고 미국 빠지면 또 빠지고 반등은 좁쌀만큼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좀 하락이 있었고요. 아직까지는 여기서 뭐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을 하는 상황은 아니죠. 이때나 뭐 이런 조정들이랑 크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다를 바 없는 조정을 보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뭐 61선을 타고 오다가 121선 타고 61선 타고 뭐 121선 타고 이렇게 오다가 121선을 깼고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하방 이탈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뭐 한 201선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더 문제는 여기서 200일선에서 조정받고 이렇게 가지 못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야, 이거는 조금 많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.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탈하는 모습은 상당히 좀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흐름이 되겠죠.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통통통통 하면서 계속 이제 추세를 잃지 않았는데 추세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요렇게 가다가 얘도 이제 요 정도까진 괜찮은데 요렇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툭 떨구게 되면은 이제 정배열 대세 상승장에 사실은 거의 이제 끝을 알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하락 추세로의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뭐 떨어지지는 시장의 급락을 가져올 수 있는 뭐 글로벌 증시에서의 어떤 뭐 변수, 트리거가 발생이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이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길게 이어오던 대세 상승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국면으로 들어갈 확률이 좀 크고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. 일단은 뭐 미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증시의 모습을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미국 증시가 꺾이느냐, 미국 증시가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다시 힘을 좀 내주느냐, 여기에 뭐 명운이 달렸다고 봐야 되겠죠. 미국 증시가 뭐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는 아마도 뭐 이렇게 이제 박스권 이렇게 두면은 요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코스닥도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박스권이 이제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. 이렇게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꺾일 것이냐 또 한번 그냥 조정으로 넘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죠. 그래도 최대한 어떤 지금 글로벌 증시에 놓여 있는 팩트만을 가지고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봤을 때 일단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 중에 악재 지금 대표적인 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써봤는데요. 일단 이제 뭐 미국 디폴트 문제, 뭐 뉴스의 뭐 제목이나 이런 걸로만 보면은 뭐 무지하게 공포감이 다가올 수 있죠. 미국이 디폴트라니 이러면서 근데 뭐 이거는 사실상 확률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제
먹니를 부리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? 협상이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,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거는 뭐 제끼고요. 뭐 그냥 투심을 조금 악화시킬 수 있겠지만은 지나가는 기후이다. 그다음에 뭐 이제 테이퍼링도 거의 이제는 뭐 연내 좀 시작해서 내년까지 좀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불확실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거쳐가는 분위기고, 테이퍼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의 성격이 바뀌는 부분이지 시장의 추세나 방향을 짓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, 테이퍼링 문제도 시장을 막 이렇게 급락을 가져오거나 완전 이렇게 뭐 하방 추세로 꺾을 만한 이슈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다음에 뭐 미 국채 금리는 예전에도 한번 뭐 이제 발작 일으켰을 때 우리 증시가 좀 흔들렸고 뭐 잠잠해지면서 다시 또 우리 증시도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나가는 기후일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. 그리고 헝다 파산 문제도 뭐 이제는 뭐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. 중국 정부도 얘네를 이제 뭐 살리는 게 오히려 리스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, 뭐 이제 내비두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. 질서 있는 디폴트를 유도하면서 최대한 시장에 영향이 없게,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번지지 않게 잘 하리라고 보고 있고, 헝다의 뭐 파산 문제가 글로벌 증시까지 예전에 이제 서프라임 때 리먼 사태랑은 뭐 본질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중국만의 어떤 문제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시장에 있는 악재들 나열하고 봤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될 수 있는 문제들이지 않나, 그렇게 일단은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, 뭐 우리가 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어떤 뭐 급락의 형태의 조정보다는 그냥 뭐 좀 힘든 형태의 좀 뭐 상승, 뭐 시원한 상승도 없고 그냥 뭐 하락도 어느 정도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방어가 되면서 약간 뭐 박스권 하단에서의 그런 느낌 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, 그리고 예상을 하고 있고, 또 우리 증시만의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환율 문제인데요. 지금 1880원인가요? 찍었는데 뭐 이 이상 더 환율이 뭐 오르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. 그래서 환율이 좀 내려가면 증시도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겠느냐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조정이 나오나 가지고 있었던 뭐 매매 전략이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정 때마다 그래도 조정이 지나가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매매에 임했고 시장에 참여했고 매매 포지션도 그렇게 좀 많이 전략을 짰잖아요. 근데 이제는 이때처럼 어떤 희망회로,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은 어떤 매매 포지션을 그래도 상방으로 좀 잡고 매매 전략을 짜는 거고, 리스크 관리를 하더라도 이제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냥 아예 올라가겠지, 다시 한번 가겠지 하면서 희망회로만 그냥 돌리는 거거든요. 기도가 되는 거죠. 근데 지금까지는 잘 맞았죠. 그리고 또 한 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이제는 그런 식이 아니란 뭐 조정 받고 또 가겠지 이런 식이 아니란 대응,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자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뭐 시장의 상방과 하방을 그냥 진짜 지금은 50대 50 그 어느 쪽도 하나 이상을 뭐 우세에 놓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. 다만 지금 이제 시장 여건을 냉정하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은 뭐 조금 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. 우리가 생각하는 막 급락, 사실 뭐 어제 요만큼 떨어졌고 미국 증시가 3% 가까이 급락하니까
사실 뭐 이제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도 막 그렸잖아요. 이런 그림도 머릿속으로 그렸죠. 근데 이런 정도의 모습까지는 아닐 것 같다. 하지만 시장이 뭐 회복을 한다거나 어, 그러기는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. 9월 지나서 10월 좀 가을이 오면서 좀 좋은 모습으로 회복해 주기를 바랍니다. 오늘 시황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. 10분이나 했고 뭐 그것도 지금 뭐 시황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많은 뭐 테마나 종목들을 다뤄드리지 않고 거의 이제 딱 뭐 섹터에서는 그냥 2차 전지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테마에서는 뭐 홍준표 테마나 몇몇 뭐 이제 바이오 종목들 요 정도만 짚어드리고 다른 종목은 거의 이제 짚어드리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어제 방송을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냥 2차 전지만 공략하시라 요거였는데 뭐 오늘 이제 시장이 급락 후에 바로 그래도 잘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 섹터는 뭐 다 좋았죠. 와, 거의 아무거나 사도 오늘 뭐 거의 다 이제 수익이었을. 특히나 어제 말씀드렸던 일진 머티리얼즈가 어제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텼다라는 것은 의지가 있다는 거죠. 나 의지 있어. 시장 회복만 해봐. 반등 멋있게 좀 줄 거야. 뭐 이런 의지를 보였다라는 거고. 뭐 다 좋습니다. 특히 뭐 대장이었던 뭐 대주 전자재료 그다음에 LNF도 오늘 뭐 반등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시원하게 있지는 않았는데 아마 2차전지 관련주는 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제가 2차전지는 그냥 계속 공략하셔야 된다. 눌림목 나오면 사고 반등 나오면 팔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좀 말씀을 드렸고 내일 증시가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뭐 얘네들도 다 요렇게 급락 전에 뭐 가격대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 또 반등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. 증시가 내일 이제 뭐 반등이 좀 안 나오게 되면 혹은 뭐 오전에만 잠깐 올랐다가 뭐 떨구게 되면 음, 뭐 이제 얘네들도 조금 이제 또 뭐 음봉 하나 정도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쉬었다가 증시 좋을 때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는 흐름 나올 거기 때문에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계속해서 공략 섹터로 최우선 공략 섹터로 보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러는 거죠. 얘는 어제 가려고 했었는데 시장이 급락하는 거 바람에 이제 못 간 거죠. 그래서 오늘 땡겨주는 모습이 나와줬고 지금 2차전지 섹터가 계속 하루에 한 종목씩 그러니까 뭐 상한가는 못 가더라도 한 20%대 거래대금 쓸어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출현을 하고 있죠. 뭐 대주 전자재료 뭐 LNF 이렇게 가고 나서 뭐 후성 뭐 또 갔고요. 그다음에 후성 가고 나서 또 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오늘은 캠트로스가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2차 전지 애들이 순환매가 종목별로도 지금 돌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애들 중에서 뭐 종목도 좋고 강한데 한번 이제 쫙 한번 못 뽑아도 준 애들 중에 이제 코스모 애들이 얘네들이 원래 이제 그러니까 7월 들어서 2차 전지 사이클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 대장 역할을 했던 애인데 지금 이제 다른 뭐 후발주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끼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막 쳐주니까 얘네들은 어느 정도 좀 쉬었단 말이에요. 코스모 애들 신소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쉬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좀 쉬어가고 있죠. 쉬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찾고 2차전지 순환매가 다시 돌면 또 그동안 안 올랐던 뭐 코스모 애들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가는 흐름.
그다음에 어제 이제 테마주는 홍준표 테마만 제가 좀 언급을 드렸죠. 나머지는 언급을 드린 바가 좀 없었고, 저는 오늘 홍준표 테마가 괜찮을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고요. 물론 어제도 이제 괜찮긴 했지만 경남 스틸만 혼자 좀 독주하는 모습이었고, 나머지 애들은 생각보다 좀 못 따라와 주더라고요. 근데 어제 오늘 이제 홍준표 테마주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약간 막 전체적으로 같이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이러다가 만약에 경남 스틸이 이제 오버슈팅 한번 딱 땡겨주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딱 오겠지만, 그러려면은 좀 뭔가 뉴스가 필요하거든요. 이슈가 필요한데, 시장을 갑자기 이제 다시 달굴 만한 그런 이슈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, 어저께 이제 국민의힘 토론회를 제가 좀 지켜보는데, 생각보다 좀 그 홍준표 의원이 토론은 살짝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번 토론도 그렇고 어제 토론도 그렇고, 물론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생각보다 토론을 좀 잘한다.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고, 근데 이 토론이요, 경선 정도 이렇게 특히나 8명이서 하는 요런 정도에서는 크게 어떤 대중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잘 없는데, 이제 본선 무대에 나가서 정말 뭐 1대1 토론이나 뭐 한 3명, 4명 정도로 좁혀져서 치고받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될 때는 이게 내공 차이가 정말 좀 많이 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야, 홍준표 의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, 그런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일단 들었고요. 뭐 제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.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도 않고요. 그냥 본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고, 다만 어떤 부분이 홍준표 테마주를, 혹시 이제 홍준표 테마주가 한 번 더 파동이 나온다면 어떤 부분이 트리거가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시나리오를 써보는 건데요. 뭐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뭐 이재명 지사를 거의 뭐 지금 이제 대장동 뭐 두목이라고까지 부르면서, 먼저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상당히 이제 대장동 지금 사건 게이트를 이재명과도 엮으려고 하고 있고, 또 반대로 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전 총장이랑 어떻게든 좀 엮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. 뭐 최근에 뭐 어떤 유튜브에서는 윤석열의 이제 뭐 아버지가 뭐 대장동 뭐 관련 뭐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고, 뭐 이쪽에서는 뭐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, 어찌됐건 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, 정말 혹시라도 뭔가 좀 의혹거리가 지금 워낙 지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이제 리스크가 발생이 되어질 거고,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어느 쪽이라도,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대장동 의혹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, 반대로 뭐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. 둘 다를 양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, 어찌됐건 이제 둘 중에 한 군데서라도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결국 이 수혜는 다 홍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. 그런 생각. 어찌됐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머리 아플 일 없고, 일단은 악재 나올까봐 뭐 좀 이렇게 오버나이 하기가 두렵다든지 요런 게 없는 거는 그나마 요쪽이 좀 괜찮은 것 같다. 그리고 경남 스틸은 사실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데, 그래도 나름대로 대장 역할을 했었던 한국선제는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. 좋은 눌림목 자리에 있는데, 여기서 이제 너무 질질 끄면 안 돼요. 가줘야 됩니다. 솔직히 내일 정도는 가줘야 됩니다. 여기서 또 못 가고 만약에 이렇게 질질 끄면은 이렇게 가다 그냥 아예 못 가고 이렇게 추세가 깨져버릴 수도 있거든요.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오늘 보시면 이제 뭐 동양피스톤이나
뭐 DSR, 뭐 보강산업, 뭐 홈센터 홀딩스, 대연, 뭐 요런 애들은 그러니까 단타로는 먹을 구간은 줬어요. 단타로는.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확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생각보다는 잠잠하다는 느낌을 지우긴 힘들어요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가져야 되는데 가줄 수 있을지. 눈에 뭔가 좀 차트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뭐 MH 에탄올도 있고요. 뭐 한국선제도 있고 DSR, 뭐 DSL 제강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. 보강산업이나 경남스틸은 이제 조금 매매 좀 하시는 분들이, 고수분들이 이런 고가권에서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초보분들은 접근하기 조금 이제 높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눌림목 자리에 있는 애들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, 그러니까 뭐 일단 이재명 기본주택 정책주로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일성건설이나 오늘 뭐 이건홀딩스나 요런 애들도 일단 흐름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여기서 보면 일성건설도 여기서 이제 한번 만들었죠. 흐름을 만들었고 여기서 뽑았는데 별거 한 거 없이 죽였다가 다시 여기를 넘겨놨죠. 6,000원. 이 6,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가격대거든요. 근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간신히 전고점을 넘기는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뭐 딱히 얘도 한 거는 없어요. 그래서 얘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흐름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.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부동산 정책 관련주들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. 뭐 이재명 부동산 정책주도 했다가 윤석열 부동산 정책주도 했다가 이러다가 또 뭐 홍준표 의원이 뭐 부동산 관련 공약하면은 또 그거에 따라 맞춰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주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. 전부 다 놓고 또 얘네들도 뭐 한 번 대장이 계속 대장을 하기보다는 또 순환매가 돌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원종합개발, 뭐 이제 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한번 엮였었기 때문에 부동산 전체주들이 오를 때 한 번씩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엔 계속 이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좀 가고는 있네요. 근데 얘도 뭐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힘드니까 좀 더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부동산 정책주들 여러 개 이런 애들은 좀 그렇죠. 아무튼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진 애들 일성건설, 뭐 이건홀딩스, 신원종합개발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장이 안 좋을수록 끼 있고 확실한 애들만 가지고 매매를 좀 하려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주도 섹터는 2차전지, 주도 테마는 뭐 그러니까 시장 영향을 좀 덜 받고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테마는 뭐 정치 테마주.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. 요즘 지금 뭐 개별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아요. 잘 갑니다. HLB 생명과학도 요 정도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거 뭐 제가 요때 언급을 드리기를 아마 얘는 여기서 바로 돌파하긴 힘들 것 같고 좀 눌려가지고 21선이나 여기 이제 기준선이 가다 뭐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뭐 한 요 정도쯤에서 뭔가 자리를 다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? 라고 제가 이때 방송을 드렸었는데 뭐 거의 뭐 오늘까지의 모습만 보면 뭐 그냥 맞춰버린 것 같고요. 요렇게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갔다가 또 좀 눌렀다가 또 다시 요렇게 갔다가 돌파할 것 같이 했다가 다시 뭐 눌렀다가 이렇게 좀 가다가요. 나노코박스 이제 뭐 WHO 뭐 긴급 승인 관련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뜨면서 뿅 하고 돌파해주는 모양새가 시장이 계속해서 안정세를 찾아간다면 아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.
그러니까 모든 섹터든 뭐 테마주든 시장이 최소한 급락이 나오지 않고 좀 안정세를 찾아줘야 얘네들도 얘네들이 가려고 했던 길을 쉽게 가는 거지. 아무리 테마주라고 해서 시장이 막 급락하고 막 빠그라지는데 지들 맘대로 주가 롤링을 하기는 힘듭니다. 얘네들도 돌파시키려고 했다가 아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네. 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시장이 항상 중요하다. 어, 그다음에 뭐 국전약품도 뭐 야 요새는 이런 게 트렌드인가 봐요. 최근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어제 말씀드렸 뭐 신풍제약이나 우리 코로나장 때나 요럴 때 이제 대장 역할하면서 가는 바이오주들 특징을 보면 완전히 막 시장에 이목을 이제 집중시키면서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막 갔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또 이런 것 같습니다. 한국 BNC도 그러고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인가요? 얘도 완전 뭐 조용히, 막 시장의 이목을 뭐,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아예 뭐 안 터뜨릴 수는 없겠지만, 막 거래대금 막 항상 그, 뭐 이제 인기 순위 1위하고 거래대금 상위 찍혀 있고,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. 이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. 국전약품까지 또 그렇고. 음. 이렇게 가는 애들 특징은 약간 좀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절대 안 떨릴 것처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제 급락.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언제부터 조심을 해야 되냐면요. 이렇게 가다가 추세가 점점 이제 완만해질 때 이럴 때 있죠. 그러면서 추세가 살짝 완만해질 때.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인 거죠. 에코프로비엠이 오일선을 타고 이렇게 쭉쭉 가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다시 이제 이렇게 또 해주면은 또 각이 살아나잖아요. 근데 점점 완만해지죠. 그러다 이렇게 완만해지잖아요.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못 가면은 톡 하고 추세가 꺾이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이렇게 그냥 추세가 꺾이는 정도지만 바이오주들처럼 이런 식으로 가던 애들은 추세가 꺾이는 순간 예를 들어 이렇게 가다가 추세가 꺾일 때 급락이 많이 나와요. 워낙 또 많이 오르고 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골드 퍼시픽도 수상해요. 저도 수상해서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. 얘는 이제 결국은 여기를 넘겨줄 것인지 요거 같은데 결국은 이제 재료가 살아 있으면은 넘기는 경우가 많고요. 재료가 뭐 종료되면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일단은 뭐 얘도 좀 제넨셀 임상이 진행 중이고 인도 13도 자회사는 이제 치료제 인도 13 하고 있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뚫어줄 가능성도 생각을 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저는 이제 뭐 뉴스 자체는 뭐 그냥 그다지 뭐 동물 실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냥 보고만 있는 애거든요. 국동도 한 요 정도 가격대는 넘어줘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 애들이 이상하게 또 갑자기 뭐 치료제 재료 가지고 바닥권에서 올라온 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동화약품도 이제 부대소니드 관련으로 이제 테마로 한번 뽑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간에도 좋고 한번 얘도 여기까지 뽑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. 거래가 실리게 되면 당연히 관심 종목으로 보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오늘 뭐 어마어마했던 팜스토리도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한 2,750원 정도를 만약에 돌파하거나 넘어서면 이 구간 안에서 매매해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뭐 바이오주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리비안
이제 상장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. 뭐 에코캡이랑 뭐 대원아서 이런 애들이 움직였습니다. 아, 근데 야, 오늘 제가 진짜 이거 제가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뭐 한 8시부터 또 이제 새롭게 뭐 잠자는 동안 뉴스 아침에 오전에 뉴스가 많으니까 8시부터 한 8시 반까지는 거의 이제 뉴스 정리만 해요. 이제 뉴스를 보면서 오늘 이제 뭐 시가 매매나 할 것들을 좀 찾아보는데 리비안이 이제 뉴스 보고 야, 이거는 무조건 갭 엄청 뜨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갭이 얼마나 뜨면은 시가 베팅을 해보고 얼마나 뜨면은 안 해볼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개파락이 크게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는 뭐 저 이제 뭐 고객분들 리딩방 거기다가 제 개인 매매까지 막 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가지고 잠깐 한눈 팔다가 에코캡을 딱 봤는데 상한가 들어가 있는 거죠. 와, 갭 두고 뭐 이렇게 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아침에 갭도 이제 별로 안 떴었던 거예요. 보시면은 갭 4% 떴다가 쭉 밀렸다가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그냥 여기서 진짜 보고 봤으면 샀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진짜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상 한번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야, 아쉽습니다. 이래서 참 집중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. 얘는 갭 많이 뜰 것 같아요.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. 여기 딱 넘기고 좀 갭이 좀 많이 뜰 것 같은, 그리고 이제 여기 넘겨서 만약 여기서 놀게 되면 얘도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고요.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거는 리비안이 이제 나스닥 상장할 때까지 기대감은 살아있고 나올 만한 악재는 별로 없잖아요. 뭐 갑자기 뭐 나스닥 상장 보류, 뭐 철회 이런 거가 아닌 이상 악재 나올 것도 없고 기대감과 이벤트는 남아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참 좋다. 그래서 얘네들은 매매 좋은 것 같습니다. 차트들도 둘 다 너무 좋고요.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제가 대북주는 좀 하루 이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.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또 뭔가 그냥 이제 어찌됐건 이때 상승 모멘텀이 됐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김여정의 뭔가 좀 기존에 항상 날 세우던 발언보다 좀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화답하는, 거기다가 미국도 뭐 이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건데 이 다음 게 뭐가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뭐 계속 또 미사일 쏘고 있고 이 다음에 또 뭐 미사일 쏠 게 하나 더 있다 막 그러고 이러니까 저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일단은 분위기 좀 더 지켜보고 뉴스 체크도 좀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. 혹은 좀 이제 고가권이 아니라, 왜냐면은 이런 고가권에서는 악재 나오면은 너무 이제 제가 우리가 맞을 게 많잖아요. 근데 차라리 좀 눌려가지고 그래도 좀 안전한 자리들에서는 뭐 갑자기 뭐 막 뭐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크게 밀릴 건 없으니까 조금 눌림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, 다만 아난티가 수상해요.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 진짜 수상합니다. 뭔가 쉽게 밀리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 느낌, 거기다 종목 자체도 워낙 무거워가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 그냥 추세 타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네요.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아난티도 얘도 뭐 종목이 무겁다라는 것은 상승할 때도 무겁지만 또 똑같이 하락할 때도 막 가볍게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요 박스권 내에서 얘가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라는 시나리오를 좀 세워놓고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